지금부터 그 강중혁 선배님 또 예신 부부 코치의 강중혁 대표님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오픈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카메라 오픈을 해주시고요. 거의 교육이 마치는 시점대에는 같이 기념 촬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강중혁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신부부 코치 강중혁입니다. 예비와 신혼부부의 행복한 가정을 돕는 남자로 브랜드가 있고요. 현재 베리굿 웨딩 컴퍼니라는 웨딩 컨설팅 회사의 이사로 있고요. 또 베리굿 이벤트라고 웨딩 사회하고 연주하고 축가, 즉 그 웨딩홀이나 호텔에 이제 아웃소싱 업체로도 들어가서 운영을 한 지 한 10년 정도 이상 되었습니다. 웨딩 쪽은 한 16년 정도 일을 했고요. 학교는 이제 세종대에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왜 이런 건지는 생략을 하고 결혼은 12년 차가 됐고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사실 30분으로 하기에는 조금 짤막해서 50분까지 말씀을 저희가 시간을 할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 부분을 발도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공교육을 하지 않고 대안교육을 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사명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강연과 코칭을 통해서 달콤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돕는 사람으로 앞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버킷리스트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사가 되는 게 좀 꿈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형 코치님으로부터 한번 강의를 한 게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다둥아빠님의 그, 이 방이 뭐죠? 순간적으로 그 방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10명 정도의 회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초대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들이라면은 또 보는 기준이 그럴 거예요. 뭐 예쁘고, 뭐 사랑스럽고, 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혹은 내 아내는 누구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상황이 저밖에는 없나요? 그렇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2006년도에 같이 웨딩 플래너로 일했던 후배로 들어왔었던 현재 아내를 만나서 2년간 뜨거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2008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7월에 이제 딸을 낳게 됐죠. 딸을 낳는데 되게 머리카락이 많이 났죠. 그래서 오, 왜 이렇게 많이 났어? 하면서 이제 낳자마자 이렇게 육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딸을 좀 어렸을 때 표현을 하자면 일단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이거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했어요. 똥 싸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혹시 이 영상에 음성이 들리나요? 음성 들리면 안 들리면 음성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따가 또 음성을 할 게 좀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반면에 또 힘들기도 했어요. 아, 이 부분을 좀 넘기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성장시킬 건데 어떻게 그럼 키울까? 이런 고민들 다 한 번쯤 하시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남편이 됐고 어쩌다가 부모가 됐습니다. 어쩌다가 아빠가 됐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물론 잘 키우겠다가 대부분의 이제 소망이죠. 한국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이라고요. 이 조신영 작가님의 책을 우연찮게 접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2013년도거든요. 이분의 이 책의 내용은 자기 개발에 이제 발굴 해서 인문고전 독서를 하라라고 해서 10년간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고전을 필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책들을 이제 만나게 된 계기가 됐죠. 그 중에 한 책이 이 이지성 작가님의 리딩으로 리드하다였어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3살, 4살 때 이제 그 문구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 책의 36페이지를 좀 볼게요. 오늘날 미국의 부자 계급은 사립학교를 다니고 빈자 계급은 공립학교를 다닌다. 밑에 부분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교육과정이 리더의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문고전 중심의 사립학교고 교육과정이 아닌 공장의 부품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립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네. 우리는 초중고 합쳐서 12년이나 교육을 받고도 지적이고 창의력 넘치는 인재가 되기는커녕 심하게 말하면 바보가 되어 사회에 나온다.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이 중요한데요. 학교는 다녀야 한다.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최고의 학교를 다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교사와 교육부는 프러시아에서 유래된 나쁜 공교육 시스템의 가장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구가 프러시아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지성 작가는 꿈꾸는 다락방으로 유명하죠.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그렇게 막 뭐 대단한 작가긴 하지만 이제 저자 강연에도 받고 뭐 사인회도 가면서 그렇게는 했는데 그 이후의 책들은 사실 인문고전을 많이 집필을 했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칼비태 교육이라는 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지성 작가님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전혁명이랑 이 내 아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법이랑 아까 리딩을 리드하라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저는 여기에서 느낌이 좀 남달리 좀 틀렸던 것 같아. 내가 와닿았던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다녔고요. 사실 발도르프는 이때는 알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8.15 하면. 네,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선언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미군이 주둔을 시작을 했고요. 9월 10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 뭐 안 사람 많지는 않을 수 있겠는데요.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고요. 조선에서 9대 총독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찾으려면 세월이 좀 걸릴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교육연구소에서 한국교육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제는 경제적 수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교육정책상 인문교육보다는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그리고 저급한 노동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아는 책인데요. 존 테일러 게토라는 사람이 30여 년 동안에 공립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일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교사들이 7가지의 죄라는 명목으로 썼어요. 그 중에 말썽을 피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진 지휘체계에 따르게 한다. 스스로 뭘 할지 몰라서 시키는 일만 하게 한다. 통지표, 타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라는 바보 만들기라는 책을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프러시아 교육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공장 노동자와 직업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한 프로시아가요, 18세기에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고 국가 주도적인 의무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도 일으켰죠. 이 주된 목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 충성을 하고 시민을 양성해요. 근데 상류층 자제들은 사립학교에 다녀서 여러 가지를 해요. 목장을 만들면 목장을 만들게 하고, 일반적인 공립학교는 그 목장 안에서 너네들이 가축을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는 교육을 하는 게 프러시아 교육의 주된 시스템입니다. 이 학력 파괴들에서 나오는 현재 기계들이 딥러닝이 1, 2년 전부터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잘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물체를 알아봅니다. seeing이 가능하고요. listening, 듣기도 잘하고 말도 합니다. 또 글씨도 읽고 글도 쓴다는 거죠. 정보를 조합해서 이해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문제가 있겠죠? 대부분 선진국, OECD 국가들의 일자리가 어디에 있나를 보면 농업은, agriculture는 이제 거의 없고요. manufacturing, 제조업도 정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서 국영수를 가르쳐 주는데 분명히 20년 후에는 기계가 우리보다 국영수를 훨씬 더 잘한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기계들하고 경쟁을 해서 기계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텐데, 여전히 앞으로 미래의 과거 기계들은 못했지만 미래 기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 201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만약에 기계가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이해한다면, 정보 처리를 한다면 보통 한 20년 후에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충격적이게도 미국하고 영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네,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봐야 돼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 존니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사교육시키지 말아라. 당연하죠. 이거 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는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19세기에 머물러 있어요.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막연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하. 그럼 돈 낭비하는 겁니까? 너무 시키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예. 우리나라의 노인층 비밀률이 세계 1위에 50%예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왜 액션이 없을까, 한국은. 지금 다들 걱정하잖아요. 한국이 인구가 줄어들고 네. 또 가정의 빈곤층이 늘어나고. 네. 근데 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 사교육이에요.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아예 시키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요. 너무 많은 돈을 과잉으로 넣고 국영수 있다. 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는요. 예. 유태인은 교육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예. 한국도 엄청나게 높아요. 예. 근데 유태인은 잘 살아요. 어허. 한국 사람 잘 못 살아요. 왜 그래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유태인은 다양하게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창업을 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학생의 90%가 창업을 원해요. 중국도 40%가 창업을 원합니다. 네. 네, 여기서 키워드를 어떤 거를 보셨나요? 창의적 이야기가 나왔고, 공부를 안 시킨다는 게 아니라 국영수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대답을 하기가 힘드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서는요,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자립에 있다고 말을 해요. 19살에서 21살 정도가 되어야 자립을 합니다. 즉, 홀로서기의 과정을 곁에서 이렇게 돕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를 익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있죠. 그래서 배우는 힘, 그리고
몸의 힘,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이제 또 너무 천재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일부만 캡처를 했어요.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평균이라고 해요. 소주가 90이나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뭐 많이 술을 먹는다는 건데 요즘에야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뭐 0이라고 하는데 0까지는 아니고 여기 있는 방들은 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뭐 많이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일 텐데요. 평균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또 안 한다고 이렇게 어느에서 말을 했네요. 이 책의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 시작되는가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보면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요. 계속 같은 길들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싶어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교육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래 맞아 여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 하거든요. 일반 교육 우리도 하고 있고 이미 뭐 평균적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를 못 찾지만 한 95% 이상이 아마 일반적인 교육을 다니죠. 근데 이제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솔루션에 그 일반 학교를 다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모의 노력으로 또 창의성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빠 학교라고 이것도 우연하게 이제 다니게 됐어요. 우연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가부장적인 스타일이었고 그냥 남자는 돈만 벌면 되지 무슨 뭐 이런 거를 해서 같이 놀아야 돼 이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공동 육아에서 이사로 교육이사로 있으면서 초청을 했어요. 이 권호준 선생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빠의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접이 노래는 여러 가지를 다양한 노래들을 했죠. 그러니까 노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이제 식물을 보면서 잘해야 된다 해서 텃밭도 운영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내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많이 이제 지식으로 가르쳐 주셨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한 거죠. 칡을 캐러 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두 날려보기도 하고 그런 아빠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었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매년 이렇게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아빠들이 와가지고 아이와 여러 가지 이제 놀이도 해요. 물총놀이도 하고 이런 게임들도 하고. 이제 대망인데 이게 2박 3일 무인도를 간 건데 일반적인 무인도 여행이 아니고 정말 그 무인도 체험을 하러 가거든요. 이때 이제 아이는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서 끈끈한 이제 우정을 만나고 이거 한번 갔다 오면 평생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2년 전 건데 계속 여전히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무인도에서 아빠가 감자를 4개를 줬는데 2개를 자기 먹고 아빠를 2개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나 먹으라고 줬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배려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죠. 좋았던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벨드로프 아빠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엄청 많나요, 정말. 아빠들을, 그러니까 아빠들이 학교 다니는 것 같아. 아빠, 엄마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우리 학교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썰매도 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썰매를 타는 게 아니라 이 썰매를 직접 만들어. 아빠들이 막 단편적인 예로 이제 드린 건데요. 이런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를 하는 주된 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오일 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갖가지 교육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과 함께 하게 되고 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탐구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농장에 방문을 해서 소한테도 이렇게 먹이도 주고 또 아빠 엄마들 다 참여하면서 들살이라고 해가지고 소풍을 함께 가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정말 이제 해라 뭐 교육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그런 환경에 놓이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합창 연습을 한 게 있어 찾아와서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네. 왜 이러지? 네, 잠깐만요. 오류가 났네요. 어떻게 하죠? 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아까 옆에 거를 한번 클릭을 했더니 네. 그랬습니다. 닭살 오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해야 되는데 28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지금 되나요? 화면이 멈춰 있고요. 편집 모드만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네. 됐나요? 네. 음성 지금 음성 예. 예.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8학년, 9학년부터 이제 12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이제 합창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음악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까 그런 거는 연습 장면이었고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 학교에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이제 성장하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학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다 진행을 하죠. 이걸 빨리 넘기려면 이상하네 이거.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또. 죄송합니다. 네. 정말 명이고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네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왜 그럴까요 이게. 영상을 하게 되면 이러나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까 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일단 학교가 저희가 이제 28명인데 이게 뭐를 적었냐면 선생님들이에요. 현재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 학부모의 직업이거든요. 직업인데 이 한 분만 부부 교사고 나머지는 이제 엄마들이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28명 중에 10명이 선생님이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공교육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적은 의미가 지금 여러 가지를 내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선택을 하기까지가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뭐 대안이 다 좋고 이런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뭐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거죠. 그중에 저는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부모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제 아빠가 제일 중요한데 엄마야 이제 대부분 잘 하시니까 아빠가 교육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야 공부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7살까지는 무조건 놀게 하고요. 8살, 9살까지도 사실은 저는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7살까지는 뭐 유치원 다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끔씩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아이가 한글을 썼고요. 1학년, 2학년 때도 발도르프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는 한글을 모르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히려. 이유는 그 글이 써지게 되면 그 상상력이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철학적인 의미가 좀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깊이를 몰라서 그런 건데 어찌됐든 놀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제 인형들이 이제 있는데 이 친구 그 원숭이와 이 뭐를 합작한 거냐 이게. 그래서 핑키라고 해요. 핑크색의 원숭이여서 핑키라고 하는데 얘가 3살인가 4살 때부터 함께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늦게 일어나면 이제 깨웁니다. 우리 아이를 깨워서 일어나 일어나야지 하면은 소중한 단짝 친구로 지금까지 다니고 이제 있는 건데 이런 인형 놀이를 지금 이제 4학년이니까 조금 덜한데 가끔씩 그래도 봄까지도 해줬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인형놀이를 하면 친구들이거든요. 인형이 아니라 정말 친구예요. 큰일 나요. 이 자리를 못 앉게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재밌고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이 생일이거든요. 예,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친구인데 발도르프에서는 이제 생일날도 굉장히 이제 생일식을 좀 하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들은 그 간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문화가 또 있고 해서 특별하게 했는데 이렇게 왕관도 씌우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망토도 입히고 하는 것들 그대로 이제 따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그냥 캡처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4살 때부터 엄마가 이제 주말에 일을 많이 해서 가면 초반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하지? 막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을 그때 이제 4살, 5살, 6살 때 많이 7살 때까지도 많이 뮤지컬 보러 갔었고요. 그리고 방방이를 많이 이런 것도 좀 다녔어요. 네.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이거 많이 그냥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 뭐 너무 좋아하죠, 사실은. 같이 그냥 뛰었어요. 이거는 촬영을 위해서 한 거고요. 항상 이제 이렇게 일단 방방이 놀이를 좋아했고 뭐 키즈 카페야 뭐 다 많이들 가셨을 거고 애견 카페를 이제 조금 성장을 하고서는 애견 카페를 좀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제 아이 엄마가 제 아내가 이제 개 기르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이제 먼지도 있고 이러니까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애견 카페를 가서 이렇게 강아지하고 많이 놀고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또 그렇게 가보면 혹시라도 이제 안 가보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애견 카페. 그래서 놀면 좋습니다. 팁으로 뭐 말씀드린 거고요. 가위바위보 게임 예전에 이거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 게임 많은 게임 중에 가위바위보 게임이요. 가위바위보. 입 모양으로 가위바위보였습니다. 가위바위보. 일부 벌리면 저게 빠인 거죠. 가위바위보. 그래서 한 칸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너가 이겼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야,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 됐어. 아니야. 가위바위보. 네, 찾아보니까 있어서 했고요. 종이컵 놀이도 이거 이제 이렇게 그냥 종이컵 쌓기 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종이컵을 그냥 색깔 종이컵으로 그냥 많이 샀어요. 한 몇 개를 샀냐? 한 수백 개를 샀죠.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올리면서 이제 게임을 한 거죠. 종이컵도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게임들이 있으니까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미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죠. 이렇게 거실에서 어질럽히면 어지럽히지 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더 어지럽히게 차이력이 나오려면 많이 더 그냥 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종이컵 쌓고 이 종이컵을 딱 칠 때 이때가 지금 희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인도 가기 전에 불 붙이는 돋보기로 불 붙이는 게임이에요. 돋보기를 샀어요. 이것도 돋보기를 사가지고 이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다. 껌종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건전지를 가지고도 불을 붙이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다양한 팁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놀아야 돼, 어떻게 놀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다동아빠의 그 같이 있는 책도 있으니까 그런 걸 내용들 보면 대부분 책들이 생활 도구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의지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예전 버전이라서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빠는 운동하고 아이는 놀이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 뭐 20단계, 50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어떻게 하라는 게 없고 그냥 아빠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도 이것도 같이 놀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하다 보면 맞게끔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런 놀이를 계속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1점. 네, 그렇게 점수 좀 매기고. 이미 뭐 성장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또 고수의 분들도 많이 계셔서 굳이 영상을 이런 걸 또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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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거는 아까 그 노래를 부를 때 앞에 있었던 친구가 이제 12학년을 졸업을 하고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잡지를 만들어요. 이 친구가 잡지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한 거죠. 졸업한 거는 이제 한 7개월 정도 된 거겠죠. 2월 달에 졸업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20살인데 제가 이제 3, 4개월 정도 구독을 하고 이제 안 했더니 구독이 이제 재구독해라 라고 이렇게 메일을 쓰면서 내용을 쓴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떤 거냐면 PDF로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림도 그리고 내용을 쓴 걸 가지고 이렇게 발송을 하는 거죠. 이제 생산자로 하는 거예요. 20살 때 글을 쓰면서 본인의 생각을 글을 쓰고 그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좀 크게 보는 게 되게 20살이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요즘은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뭐 대안학교를 보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교육 외에 부모님이 어떻게 이제 지도 편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뇌를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글 내용을 보면 뭐 20살을 살았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글을 엄청 길게 써요. 아직도 이렇게 못 쓰겠는데. 네, 그래서 참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러네요. 이게 애매하네요. 또 왜 그런 거지? 아, 네. 이제 저는 이제 창의적인 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된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교수님, 그 강사님도 그랬고 20년 후에는 모든 것들이 기계가 대체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발도르프 학교는 그 스마트폰을 보질 못해요, 아이들이. 일단은 언제까지 안 되냐면 아마 9학년인가 10학년까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애들이 못 보니까 정말 신기해해요. 버스에서 그 미디어가 켜지면 애들이 다 우르르 그걸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를 아예 못 보니까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집에 TV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장인 장모님네나 저희 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때 그때 이제 TV 있으니까 그때만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만 이제 유효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알잖아요. 스마트폰이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도 영향이 되지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못 보게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설계가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환경적인 요소가 학교가 뭐 대단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그냥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에 놓이게끔 설계를 한 거죠. 그런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이제 짧게 하는 거라서 이제 40분이라서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만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카카오 오픈 채팅이 즐거운 성장 연구소라고 있고요. 카카오 채널 예신부부 코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네이버에 예신부부 코치 강준혁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
10페이지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10페이지 독서가 3가지가 있는데 자기 개발에 대해서 한 권을 하는데 10월 달 자기 개발 도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냐? 자기 개발 도서가 지금 예, 김상인 코치님의 책이거든요. 그 책을 하고 인문고전을 해요. 10페이지를 읽고 2줄 쓰기 모임입니다. 그래서 맹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부부성장에 관련된 책은 이번에는 이제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10월 달에 이수경 작가님의 책으로 그 10페이지 독서를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자녀의 교육을 성장하려면 부부가 성장하고 개인이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 쓰기 모임이 있어요. 글씨 쓰기는 그냥 평범해요. 일반적인 글씨를 쓰는 거를 글씨 쓰는 거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만년필로 이제 쓰면서 명상을 하듯이 이렇게 써요. 어떤 분은 글을 이제 한 줄 쓰기도 하고 명언도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카톡방에서 교감을 하거든요. 이런 모임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좀 뱃살이 나오신 분들이나 조금 혼자서 다이어트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하는 야티 방이 있는데요. 야식 대신에 티를 마시자 이거여서 8시 이후에는 야식 먹지 말고 차로 먹자 해가지고 이제 식단 일기를 쓰는 방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현재는 5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제 글을 쓰면서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거를 이제 주된 목표로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제 아내가 합류를 했고요. 제 초등학교 4학년이 딸이 자기도 독서 모임을 이번에 만든다면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친구랑 누구랑 하니 했더니 이제 딸 친구랑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웃긴 말인데 정말. 또 오히려 이제 아내도 이제 다른 독서 모임이 있고, 근데 저도 뭐 자기 개발은 오래전에 했지만 그렇게 뭐랄까 독서를 그냥 하는 거를 보여준 것뿐이지 뭐 이렇게 해 뭐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학습이 되는 것도 사실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해라가 이제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알아서 이제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고학년에 갈수록 이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냥 부모가 보여줘라 라는 거죠. 부모가 그리고 남편이 배우자한테 그냥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미약한 게 너무 많고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그거를 행동 변화를 하려고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지가 않고 전문 강사가 저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목표가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거로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전혀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수종 하이라나 션정혜영 커플처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워낙 이제 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부부관계도 배워야 되고 자녀 교육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서 여러저러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공교육이 또 잘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그 성과가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반박하고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선택을 했고 후회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짧은 강의여서 오늘은 제 강의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짤막한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저렴하게 또 할인가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다둥아빠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다둥아빠가 실천력이 정말
짱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빠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우리 아빠 학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독서 모임을 이번에 또 놀이만한 공부는 없다라는 책으로 권호진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 책으로 이제 하거든요. 이거는 시피 독서는 아니고 한 책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면서 중에서 토론하면서 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조금 오늘 짤막하게 마친 그 강의에서 조금 더 이제 심화적인 내용을 하고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나 뭐 저 말고도 이제 더 대단하신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조언을 얻으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중혁 대표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